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알려주는 남자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그 4년 단기 그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이제 8년 그 8년 중공공. 전엔 중공공인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냥 장기 임대, 단기 임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장기 임대는 다 8년 이상 하는 거, 단기 임대는 뭐 4년 단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 말씀드릴 거고, 이번 시간 뭐 일단 말씀드리는데 좀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죠. 예,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그 4년 단기 때도 한번 올려드린 내용이고요. 요거는 지금 뭐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된 내용인데 2019년도 2월 12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뭐 얘기 들어도 뭔지 모르죠? 만약에 이 조문을 뭐 자녀분들이나 누가 보고 이거를 진짜 단방에 딱 이해하셨다 이러면은 안다 이러면은 법조계로 보내야 됩니다. 자, 핵심 그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거주주택 여기 나오고, 직전 거주주택 나오고,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 예, 이거 한번 하여튼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예, 눈깔 돌아갑니다. 아, 표현이 좀 그랬나요?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 다음 시간 할 때 좀 시간 여유 있을 때 이거는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음. 자, 일단 그 거주주택 비과세는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이렇게 바뀌었죠. 예, 이제 개정 후에 2019년도 2월 12일 날, 예, 그렇게 바뀌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개정 전 겁니다. 그 이유는, 자, 개정 후 바뀌었다고 해서 전에 했던 분들이나 다 이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예, 개정 전 거는 또 유지할 수 있는 게 계속 유지가 돼요. 예, 그러니까 전에 것도 알아두셔야겠죠? 요거는 사업자 등록 관련된 내용이니까 뭐 참고하실 분은 보시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4년 단계는 했으니까, 일단 장기 임대 8년 준공공,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분들, 그리고 이제 그 등록, 뭐 예정이신 분도 일단 받으셨다가, 어,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 있었으면은, 그거를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면은, 요거는 적용이 됩니다. 양도세 중과 그런 것만 제외하고, 이제 제가 이 내용들을 차차 듣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제 조합이 될 거예요, 이게. 제가 한꺼번에 다 못 말씀드리고, 제가 요거를 케이스별로 말씀드린 다음에 나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일단,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전 취득주택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적용될 수 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적용될 수 있다. 단, 적용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요거. 여기 거주주택 비과세는 적용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한 번만. 기존에 뭐 여러 번 했던 분들은 다 유효한 거고요. 일단 시행일 이후 취득한 거는 한 번만 이제 허용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이제 이건 개정 전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요거를 이제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결론적이 제가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뭐,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니 뭐, 그런 조건은 아니고, 오로지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은 뭐냐면요, 8년 준공공, 옛날 준공공이지 지금 뭐 장기 임대로 이제 나왔고, 4년 단기, 지금은 단기 임대로 나와요. 이제 등록할 때. 이런 분들이 일단 공시지가 6억, 면적 조건 없습니다. 지방 3억 이하 조건을 만족하고 이렇게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되면은 이 임대주택을 5년 이상입니다.
세법에서는 장기 임대라고 표현했는데 조문을 따라가다 보면은 5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5년 이상만 그 임대 의무 기간 이게 요건이라고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임대 의무 기간을 마치면은 이런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요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법상은 이제 5년인데 이제 다른 부분하고 막 겹치기 때문에 그러면 나 이거 했으니까 뭐 의무 기간 끝나고 뭐 내가 저기 뭐야 안 해도 되겠네. 그럴 때 다 그 양도세 말고는 추징될 거 다 추징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일단 의무기간은 지킨다는 조건으로 전제하시고 일단 조건이 이겁니다. 조건이 이거고요. 일단 요 내용을 지금 한번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예, 한번 이제 살펴보죠. 일단 아마 요런 내용은 아마 많이 접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일단 요거 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지금 자 기존에 이제 했던 방식들은 그거예요. 요렇게 공시지가 조건 만족하고 이렇게 등록이 돼 있으면은 지금 이랬어요. 이게 뭐 2년 이상 거주하고 이 등록 기간도 길죠. 뭐 8년을 할 수도 있고 10년을 할 수도 있고 2년 만족하고 팔면 비과세 해주고 이것도 2년 거주해 또 사서 또 일시적 2주택으로 해도 다 비과세 해주고 이거는 계속 이렇게 했어요. 이제 자 계속 이렇게 하고 자 이제 그림은 이제 그림대로 일단 제가 한 거예요. 그림상 이제 이거 팔고 예, 끝났어요. 그리고 임대의무 기간 끝났어요. 얘가 끝났는데 여기서 조건이 있었던 거죠. 요놈을 일단 여기 또 임대주택도 있는 게 있고 이놈을 매도를 할 때 2년 거주하고 팔면은 요 직전에 이렇게 많이 해줬으니까 이런 거 막 자유를 줬잖아요. 그 대신 그래도 2년 정도 거주하면은 요 기간 동안도 비과세를 해줄게였어요. 그 대신 요거 직전 거주주택 양도율 이후분만 비과세하라고 했어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볼게요. 만약에 지금 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만 비과세죠. 제가 이제 뭐 전략을 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뭐냐 보세요 한번. 자, 요거를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요 놈을 자, 일단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요 놈을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겠어요? 잠깐만 이해를 도우려면 일단 임대 의무 기간이 이제 계속 어쨌든 여기 끝나는 시점인데 그러면 얘를 먼저 양도했어요. 그러면 얘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쨌든 거주만 끝나고 거주하면 더 길게 되죠. 그쵸? 비과세 받을 시점 용도가 더 길게 되죠. 자, 첫 번째 여기서도 이제 좀 이제 매도나 이런 거 타이밍 있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그 대신 이거를 뭐 바로 한 달 전에 이럴 때는 어렵겠죠. 한 1, 2년 전이나 한번 이제 상황을 보는 거죠. 뭐가 유리하겠냐. 얘는 어차피 비과세니까. 언제 팔고 얘를 매도할 거냐. 이런 전략. 일단 이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계속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해하시죠? 이 직전 거주주 때부터 비과세라는 게 고음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그림만 보고 얘기하는 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솔직히 이제 이 그림이 나와서 그런데 이 그림이 나오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저는 그러니까 다 그랬어요. 뭐 이거 여기 거주하면 다 비과세를 받는 분 다 비과세로 아시는 분도 많았고 아니면 그냥 거주한 기간만 지금도 뭐 비과세만 되는 줄 아시는 분도 꽤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게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에 따라서 얘가 언제 매도하느냐. 그래서 요놈 주택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기서 세금 차이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불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하나 더 보세요. 그러면 얘 없어졌어요. 얘 없어졌고, 이거를 좀 없앨게. 이제 좀 밑으로. 예, 없어졌죠? 요 놈이 없어지고, 이제, 그럼 얘가 이제 이제 얘만 남았겠죠. 얘가. 그래서 아까 그거에 따라서 뭐 비과세를 뭐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자, 또 그거대로 조건을 따라가 보면은, 요 놈, 마지막 남은 한 놈, 요 주택이 남았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얘를 판 시점 있죠. 얘를 판 시점부터 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과세 기간이. 그 대신 다 얘가 거주를 하고 판다는 그런 조건이 일단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 혜택을 다 보겠다. 그럴 때 요때도 요놈 매도 시기를 잘 조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과연 그림처럼 요런 상황만 있을까요? 아니죠? 뭐냐면은 한번 보세요. 보통 이제 그 주택임대사업 이렇게 본물처럼 나왔을 때는 막 같은 시기에 몇 개씩 등록 주택 이렇게 하신 분도 있으세요. 시기 차이도 얼마 안 나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임대 의무 기간 끝나는 기간 있죠? 그게 거의 또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럴 수 있습니다. 끝나는 시기가.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원칙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임대주택 의무기간 끝났다고, 아, 나 이제 뭐 끝났으니까 말소하고 등록, 예, 그냥 제가 함부로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좀 낭패를 보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조문도 이제 얘기했지만 조문을 보면은 요거 외에 다른 이 등록주택에 외에 다른 거 요거 있을 때 있는 조건에서 이렇게 거주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보세요. 등록 말소했죠. 어쨌든 근데 요놈이 요렇게 되죠. 자, 이럴 때는 요 혜택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누구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걸 등록 말소하는 순간 얘는 뭐 거주하건 말건 요 혜택은 없어진다는 거죠. 결론은 요거 양도세 있죠. 얘가 팔고 누구 거든 다 거주하건 팔기 전까지는, 왜냐면 이건 지금 2주택 조건이 된 거거든요. 어쨌든 자, 일단 요 부분 하시고 제가 나중에는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럴 기간에 이거를 함부로 먼저 끝났다고 등록 말소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재개발 재건축 하죠. 중간에 만약에 이놈이 의무기간인데 이때 뭐 재개발 재건축, 나중에 다룰 내용이에요.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지방세법상 우리 지자체 재산세 이런 쪽 그쪽에서 당연히 등록 말소돼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의무기간 있죠. 8년 임대 의무기간 이런 거 있죠. 근데 우리 소득세법상은 그게 기간을 통산을 하게 돼요. 즉 유지가 돼요. 근데 말소는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사업자를 폐업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일단 요 혜택을 보려면은 이런 지금 전략, 요 있죠? 요거. 거주기간 비과세 요거. 그러니까 잘 짜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걸
시기를 언제에 내가 이거를 좀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됐고, 물론 요거 다음에 요놈 준비할 때도 똑같다는 거죠. 왜? 요놈 판 시기 이후부터 예를 들어서 임대 의무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그 대신 의무기간이 끝난 거지 얘를 팔기 전에는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계속 임대 기간을 등록 말소를 하지 마시고 임대를. 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닐 때는 또 다른 내용이 좀 나오니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지금 뭐 이해를 하셔도 되고 이제 계속 이런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데 하나 더. 자, 9.13 대책이 나왔어요. 2018년도에.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 이제 그 취득주택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면은 양도세, 이제 중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이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보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 이런 분들, 9.13 대책 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했던 분들, 또 하나, 그, 18년도 기흥구, 우리 어디야, 동안구, 뭐 이렇게 지정된 데 있죠? 거기서는 또 취득 시점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번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일단 기흥구나 동안구는 그 지정된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요. 취득 시점하고 등록 시점하고. 근데 어쨌든 9.13 대책에 되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하고 내가 등록을 했는데 일단 분명히 이제 임대사업자 이거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주택에 해당하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조건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그냥 끝났다고 이걸 딱 하는 순간 뭐죠? 양도세 중과죠, 중과. 만약에 요게 유지하고 있었다면 얘는 어쨌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중과랑 거주주택 비과세랑 의미는 좀 달라요. 이럴 때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얘가 내려오는 순간 끝내고 말소를 시키고 얘는 중과라는 거죠, 중과.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서 하듯이. 그리고 이거를 지금 어디서도 지금 해석은 지금 받긴 좀 어려운데 제가 이제 얘기했죠. 이게 이제 8년 이상 50%, 장기 보유 공제, 10년 이상 70%. 이거를 중과를 할 때 요놈한테 혜택이 있었던 장기 보유 공제 있죠? 요거까지 보통 조정 대상 지역은 장기 보유 공제 없거든요. 근데 조건상 요놈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분 주택에 해당하는 분은 무조건 끝났다고 막 다 등록 말소하고 뭐 준비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단계적으로 해야 돼요. 결론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셔야지 유리하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게 안 나왔잖아요.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냐면요. 얘뿐만 아니고요. 얘는 중과 배제죠. 끝나고 나서. 그죠? 그리고 요놈은 중과 배제에다가 장기부 혜택까지는 가지고 있어요. 50%, 70%. 이 양도세 중과도 제가 또 다룰 내용인데 이것도 어마무시한 내용이에요. 지금 조정대상 지역 이거 나오고 거주주택 다 과세하겠다.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요놈이 자유롭잖아요. 이제. 중과도 안 되지. 50%. 뭐 나는 10년 있으면 70%. 진짜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 해당 안 되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또 이용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조정대상 지역에 다른 주택을 또 사잖아요. 또 사고 팔 수 있다는 조건이 나와요. 그냥 막. 얘는 중과가 아니기 때문에. 요놈은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중과 배제거든요. 배제. 그거는 제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볼 때는 막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개정까지 갔다. 제가 보는 거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일단 다음 얘기 또 진행할게요. 오늘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내용을 이제 다시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설명드리느라고 좀 다시 이제 내용 다시 돌아왔고요. 자, 일단 보십시오. 이제 아까 이제 이 내용 좀 이해하셨으면은, 자,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대 의무 기간 일단 만료 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유불리. 네, 지금 어떻게 처리하면 이게 좋겠다. 그 상황,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2년 거주 요건이 있죠. 그런데 이 주택이 지금 오피스텔도 될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따져봐야 돼요. 2년 거주라는 거는요. 별도 제가 다룰 내용이지만 세대 전원이에요. 그 부득이한 경우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취향 뭐 이런 거. 그거 외에는 2년 거주 요건은 세대 전원이에요. 뭐 나홀로 혼자 산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냥 근데 결혼하고 그러면은 일단 원칙은 세대 전원 거주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거의 이제 사실관계는 나중에 과세당국에서 판단할 얘기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오피스텔이나 뭐 내가 굳이 나는 여기 거주할 것 같지가 않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이렇게 아까 제가 지금 이건 땡겨진 이제 비과세 전략 있죠. 이럴 경우에는 그냥 과감히 포기할 거면 포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2년 거주 뭐 그런 거 그럴 때는 기존 주택 그 양도 시점 그러니까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이때도 유불리 어차피 거주 안 할 거고 그러니까 다음 주택도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주택을 혜택을 보려면 그냥 이거 하고 먼저 처분하고 뭐 다음 주택에서 내가 뭐 거주하고 뭐 혜택을 더 받는다든가 자 요런 내용들 여기까지는 아직 뭐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하여튼 요런 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등록 말소는 신중해야 된다. 같은 기간에 끝났어도 등록 말소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단계적으로 끝났어도 단계적으로 하고 혜택 받을 거 혜택 받고 이렇게 그 진행하시는 게 좋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항상 따라다니는 게 주택임대사업자 8년 있죠. 근데 나중에 100% 10년 100% 감면주택 양도세 그 10년 이상 하는 거 그런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 여기 임대 의무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뭐 계속적인 또 의무 기간이 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임대 의무 기간이 맞춰졌는지 안 맞춰졌는지 그것도 알아야겠죠. 의무 기간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별도로 이제 그 의무 기간 주택임대사업 하는 동안 그 따지는 방법 그런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나름대로 좀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다는 아니고 여기서 좀 계속 파생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은 일단 계속 개정이 되고 바뀌었기 때문에 등록 시점하고 주택 취득 시점하고 조정 대상 지역 여부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틀려집니다.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그때그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번에 좀 그 초기적으로 한번 전략 같은 거랑 좀 다뤄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는 이제 그 개정 이제 된 내용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몇 가지 제가 이제 덧붙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까지 보시고 이제 새로 이제 주택임대사업 등록 준비하시는 분은 이 내용 꼭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번 시간에 뭐 한번 이해 안 가시면 다시 보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를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이게 취업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뭐 이해가 안 간다래 그래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이걸 듣다 보면은 이제 이게 취업 제가 이걸 전에 말씀드렸죠. 한 5-6차례 제가 이거 다룰 거라고 한 번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제가
그 통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그 2019년 세법 개정 전 거 내용을 좀 알아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한번 개정 내용 아니면 좀 다른 내용이 더 먼저 올라갈 수 있고요. 예, 이번 시간이 좀 길어졌던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알려주는 남자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